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해서 선거로 이제 집권을 했죠. 국가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체제로 끌고 갔고, 버마의 내윈이 군사혁명을 해서 국가를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버마의 국민소득이 700달러였어요. 아시아의 최대 부자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62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도자의 체제 선택의 결과가 70년 후에 대한민국은 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버마는 국민소득이 960달러 정도입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어느 체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70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미얀마 특사로 갔을 때 미얀마 지도자들한테 그 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당신들 나라가 아시아 최대의 부국이었고 우린 세계의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데 국가 체제를 지도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미얀마가 민주화되어야 되고 개방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체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고 국가가 민간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가는 민간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로 만족을 해야지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 세금을 끌고 모아서 나눠주겠다, 그런 정책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정책. 지금 이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5, 60년 전에 국가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체제 선택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죠? 이 정부 이대로 두면 우리 청년 일자리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은 명확하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만든 일자리가 16만 개입니다. 거기에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30만 개입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지금 대강 통계 수치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300만 개가 넘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성 기종노조한테 시달리느니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시달리느니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베트남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손기술도 좋고 노동 생산성이 한국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임금은 9분의 1에서 10분의 1입니다. 뭐 하려고 이 나라에서 기업하겠어요? 걸핏하면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기종노조들이 매년 파업하는 나라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매년 자기들 허락 없으면 라인도 바꾸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갔다 왔어요. 일본의 젊은이들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100% 취업이라고 해요. 일본 경제가 2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베 정권의 청년 지지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잘 살게 해주고 일자리 많아지고 자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아베를 싫어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영웅이에요. 영웅. 이런 식의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나라가 5년간 온전하게 뱉어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권을 잡아서 잘못 운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고 지난 1년간 암흑의 터널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이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데 뭉쳐서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한다면 우리 충남 세종시를 휩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즘 모든 매체가 장악이 됐고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장악이 됐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 72%라고 늘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화를 2,400통을 했는데 24,000통을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통화가 연결된 게 한 5,300통이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러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린 게 4,300통이에요. 그럼 1,003통의 통화를 했어요. 이게 8월 22일, 23일 날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겁니다. 1,003통의 통화를 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문재인이 찍었다는 사람이 52%인가 그래요. 그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한 70%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70%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만 상대로 우리도 한 70% 홍준표 지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도 70, 80% 자신 있어요. 지난번 우리 당대표 선거할 때 우리 책임다운이 74%가 내 지지했으니까 지금은 지지율 더 올랐겠죠? 그런 여론조사를 내가지고 방송, 신문, 포털에 매주 발표하는 게 그게 관제 여론조사지 그게 국민 상대 여론조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매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하고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현명하다고 봅니다. 절대 한 곳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많고 6개월이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5번도 더 나옵니다. 지금 관제 여론조사 가지고 민주당이 석권하겠다. 그거는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2달 후에 무슨 일이 터질 것이고 3달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선거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밑바닥을 헤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충청 세종특별시장 그리고 충청남도 전부에 석권을 하도록 우리 한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신년사로 함께해 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 연호로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홍준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버마는 국민소득이 $960 정도입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어느 체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70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얀마 특사로 갔을 때 미얀마 지도자들한테 그 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버마의 국민소득이 $700였어요. 아시아의 최대 부자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도자의 체제 선택의 결과가 70년 후에 대한민국은 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 큰 2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해서 선거로 이제 집권을 했죠. 국가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체제로 끌고 갔고 버마의 내윈이 군사혁명을 해서 국가를 당신들 나라가 아시아 최대의 부국이었고 우린 세계의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데 국가 체제를 지도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미얀마가 민주화되어야 되고 개방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체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고 국가가 민간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가는 민간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로 만족을 해야지,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 세금을 끌고 모아서 나눠주겠다, 그런 정책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정책. 지금 이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5, 60년 전에 국가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